안녕하세요. 프라우드 코리아입니다.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지금까지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의 산림녹화 사업은 아마 한강의 기적과 더불어 전 세계에서 임무와 호평하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학생이었다면 한 번쯤은 학교에서 산에 올라가 송충이를 잡은 경험도 있을 테고 매년 돌아오는 4월 5일 식목일에는 학교나 집에서 소중한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경험도 있을 테죠. 우리 국민들의 노력이 한데 모여 치산녹화 사업 이전만 해도 전국이 민둥산으로 가득 찼던 우리나라의 산림이 이제는 국토의 63.2%가 빽빽한 나무로 가득 차게 될 정도로 많은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와 같은 산림 복구에 성과를 낸 것은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대한민국의 산림녹화 사업을 본받아야 한다고 말하곤 했죠. 따라서 지금에 와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처럼 산림의 복구가 절실한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받으면 그냥 넘어가질 않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 산림 역량이 부족한 나라들, 사막화로 고생하는 나라들에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숲을 기반으로 한 한국 전통 양식의 정원까지 생겼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나라에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이 산림자원 측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게 가장 간절히 도움을 요청한 나라 중 하나는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에 걸쳐 있는 나라인데 인구는 약 1,8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국가로 중앙아시아의 거인이라고도 불리죠. 그리고 여담이지만 1937년 러시아의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던 우리나라의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키면서 카자흐스탄에 정착하게 되어 지금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고려인들이 약 10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카자흐스탄은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만 9위로 엄청나게 큰 면적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영토의 44%가 사막, 14%가 반사막지, 그리고 약 8%만이 녹색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단순히 이렇게 녹색지만 적은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 문제까지 겪고 있는데요. 카자흐스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대기오염 문제와 수질오염 문제,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시급한 문제는 사막화입니다. 안 그래도 국토의 절반 이상이 사막으로 있는 나라에서 계속해서 사막화가 진행된다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사막화에 따른 피해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걸쳐 있는 아랄해이죠. 아랄해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름만 보고 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아랄해는 호수입니다. 그러나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염분이 있는 특이한 호수이죠. 그리고 크기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만큼 엄청나게 커서 면적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절반과 비슷했고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컸으며 철갑상어를 비롯한 어류가 매우 풍부한 엄청난 호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의 아랄해 근방의 지역들은 매우 부유한 지역들 중 하나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화면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현재의 아랄해는 과거와 전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사진만 봐도 면적이 확 줄어든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아랄해가 이렇게 변한 이유는 바로 목화재배 때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옷을 만들기 위한 목화재배를 위해 아랄해 인근 농지를 개간하기 시작했고 농업용수를 얻기 위해 아무다리아강과 시르다리아강의 댐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개의 강은 아랄해의 유일한 수원이었죠. 따라서 계속해서 옷을 만들기 위한 목화재배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당연히 아랄해로 들어가는 강물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점점 작아지기 시작해 2000년 초반에는 3개의 호수로 갈라졌고 2014년에 이르러서는 사실상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다는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흔적조차 찾기 힘들어졌죠. 거기다가 중앙아시아 지역의 기온에 많은 영향을 주던 아랄해가 사라지면서 기후까지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아랄해는 염분이 있었던 호수였기에 물이 말라버리면서 자연스럽게 바닥에 쌓여있던 염분들이 바람이 불면 사막의 먼지와 함께 주변의 지역을 휩쓸어버리면서 과거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지역들이 이제는 사람이 살기에도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바뀌어버리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아랄해에서 차로만 8시간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위치한 키즐오르다에서도 토지 황폐화로 인한 모래바람 때문에 마스크 없이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라니 말 다했죠. 거기다가 당연히 사람이 살기 힘드니 다른 생물과 식물들까지 말라 죽어버리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서는 사막화를 막는 것과 동시에 이로 인해 말라 죽은 식물들까지 되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죠.
그리고 이러한 아라레 사막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카자흐스탄 정부가 우리나라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죠. 그동안 독일 등 선진국의 네로라 하는 전문가들이 아라레 복원 사업에 참여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진행되어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우리나라의 산림복구 성과를 알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카자흐스탄과 지난 2014년 산림협약을 맺고 아라레 산림복원을 위해 도움을 제공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게 된 사업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티나시에서 시작된 5호의 숲건설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당시 황량한 평야로 2017년 국제엑스포 개최지로 정해짐에 따라 녹지 조성이 절실한 곳이었죠. 그렇기에 첫 사업으로 이곳이 선택된 것입니다. 그렇게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시에 건설된 5호의 숲은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지속적인 협력을 상징하기에 한국식 정자, 기와담장, 전충문과 곡지, 투영연못, 누열 등의 수경시설이 설치되었고 무궁화와 소나무, 회화나무, 박태기나무, 배롱나무 등이 식재되었죠. 거기다가 대통령궁과 정부청사가 위치한 카자흐스탄 수도의 중심지에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 장소로 활용되고 카자흐스탄에 여전히 거주하고 있는 약 10만 명의 고려인에게도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에 우리나라의 숲과 정원을 본단 시설이 생겨난 이후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카자흐스탄의 사막화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산림자원의 복구를 위해 힘을 썼고 기존의 선진국들이 실패한 방법과는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건조한 아라레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산림을 우선 복구해야 한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아라레 유역 산림 조성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떠올렸습니다. 산림청이 아라레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전략인 아라레 비사방지 생태복원 사업은 과거 1960년대부터 시작되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산림복원과 비슷하게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근원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방안입니다. 즉, 아라레의 복원이 단순한 방안으로 어렵다면 사막화된 아라레 주변 토양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시켜 그동안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식의 변화를 꾀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는 아라레에 염분이 섞인 모래바람을 막을 수 있는 현지피복과 방풍림과 같은 바람막이 숲 조성을 통해 사막화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우리나라가 산림복원을 위해 가장 문제시되는 화전민들에게 다양한 직업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산림훼손의 동기를 사라지게 만든 것처럼 카자흐스탄의 주민들에게도 더 이상 사막화를 가속화시키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훈련과 마을 지원 사업 등을 제공하며 사막화를 가속화시키는 행위의 동기를 사라지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해결책이 카자흐스탄에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접근 방식이 애초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해결책이 아니기에 앞으로 최소 몇 년에서부터 몇십 년이 지나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으나 이번 8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방한하여 아라레 사막화 방지와 산림복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도움을 의미있게 평가하고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등 국제기구를 통해 양국의 산림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하기도 했고 동시에 경제협력을 더욱 굳건히 하겠다는 선포와 더불어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까지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죠. 이 밖에도 우리의 산림협력은 더욱 더 많은 나라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산림 파괴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롬복에 산림휴양생태관광센터를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고 동시에 지역 주민을 위한 소도건을 창출하게끔 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왔고 미얀마와 캄보디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산림 훼손을 막고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는 REDD 플러스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숲을 조성하고 나무를 심는 것을 넘어서 과거 우리나라가 화전민들에게 했던 것처럼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게 주민들을 교육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함께 펼쳐나가고 있죠. 이 밖에도 몽골의 숲을 조성하고 에티오피아의 산림을 복구하는 것을 지원하기도 하며 캐나다, 파라과이, 이란 등 수없이 많은 나라에 우리나라의 산림 복구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지원하고 도움을 주고 있는 산림협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산림을 성공적으로 복구하여 다른 나라로부터 찬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이를 통해 쌓은 노하우와 지식을 다른 나라에 전수해주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기에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면서 한 차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렇게 개발도상국과 같은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적극적으로 나서 도움을 주는 것이 선진국이 보여야 할 모습과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나라와 협력을 통해 전 세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